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하는 이 꿀팁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는 프롬프트가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프롬프트 작성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도 프롬프트 작성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근데 프롬프트 작성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이 강수진 박사님처럼 한 번에 뚝딱뚝딱 나올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아쉽게도 프롬프트 역량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 좀 많은 실험을 하고 저만의 프롬프트를 꾸역꾸역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롬프트를 많은 실험을 통해서 얻어내기 위해서는 이 실험을 해야 되는 이 환경이 갖춰져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랭스미스에서는 프롬프트를 실험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이 도구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 도구를 주제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최근에 랭스미스가 많이 개편이 됐어요. 오랜만에 오신 분들은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화면 왼쪽에 보시면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섹션 밑에 프롬프트가 있고 플레이그라운드라는 메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들께서 보실 메뉴는 이 플레이그라운드가 되겠습니다. 이 플레이그라운드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실험할 수 있는 플레이그라운드 화면으로 넘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가지고 다양한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여기에 You are a chatbot이라는 시스템 프롬프트와 함께 question이라는 변수가 휴먼 메시지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랭체인을 하신 분들은 익숙하실 텐데요. 이 중괄호로 감싸져 있다라는 말은 바로 프롬프트 변수라는 뜻이죠. 이 변수는 우측에 보이시는 이 인풋 섹션에 이렇게 별도로 표기가 돼서 보여져요. 제가 만약에 이 변수를 이렇게 지우게 되면요. 오른쪽에 변수를 입력하는 창이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다시 살려주면 우측에 추가가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변수에다가 내용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안녕 이라고 입력을 하고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답변이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저처럼 세팅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거 스타트 버튼을 눌러도 답변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세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세팅은 어디서 진행하시면 되냐면 이 가운데 있는 톱니바퀴를 눌러서 이 모델 컨피규레이션이라는 화면에 오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싶은 모델을 선택하시면 돼요. 지금 프로바이더의 오픈AI로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나는 Azure OpenAI를 쓰고 싶다. 그러면 Azure OpenAI를 눌러서 이 내용들을 채워주시면 되고요. 혹은 여기에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바이더들이 있어요. 이 프로바이더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서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Azure OpenAI를 세팅해 놓고 이 Save As 버튼을 눌러서 미리 저장을 해놨거든요. 이렇게 저장을 해두시면 중간에 보시면은 Unsaved Configuration 이 메뉴를 클릭해 보면 제가 저장한 컨피규레이션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가령 만약에 내가 Azure GPT-4o 모델을 불러오고 싶다 하면은 요거를 클릭해 주면은 제가 설정된 모델의 내용이 이렇게 잘 로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로드해서 밑에 있는 내용들의 설정 값을 바꿔가지고 또 다른 설정 값으로 Save As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래에 이 모델에 적용되는 파라미터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설정을 완료하셨으면 상단에 보이시는 Save As 버튼을 눌러서 이 Configuration Name에다가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는 이름으로 저장해서 쓰시면 돼요. 저는 이 설정을 그대로 써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X 버튼을 누르면 이번에는 Azure GPT-4o 모델이 적용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만약에 내가 다른 모델로 바꿔보고 싶다. 자, 다시 톱니바퀴를 눌러서 이 설정 값에 클로드 손의 3.7 모델을 선택을 한 다음에 자, 얘를 닫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번에는 클로드 손의 3.7 모델로 돌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양한 모델로 테스트를 쉽게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Azure GPT-4o 모델을 선택을 해놓고 이 창을 닫아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잘 출력이 되는 것까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좋아요. 자, 이번에는 변수를 추가하는 방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변수를 추가하는 방법은요. 중괄호로 변수를 씌워주시면 돼요. 지금은 question이라는 변수 하나가 들어가 있으니까 우측 상단의 인풋 창에 question 하나만 들어가 있거든요. 이번에는 context라는 변수를 추가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중괄호를 감싸서 추가를 해주면 여기에 context라는 변수의 인풋이 새롭게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context에 넣어줄 변수 값을 넣어만 주시고 그 다음에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 변수를 삭제하고 싶다 하면 삭제를 하게 되시면 그러면 이 변수는 자연스럽게 삭제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멀티턴 대화의 시뮬레이션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메시지를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가를 할 때 자동으로 AI 휴먼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대화들을 차례대로 넣은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다가 이런 식으로 퀘션을 넣어주시는 것도 가능하죠. 우리가 멀티턴 대화에 있어서 시뮬레이션도 물론 가능하다라는 소리입니다. 다시 얘를 삭제를 해볼게요. 딜리트 메시지를 눌러서 삭제를 해주게 되고요. 이번에는
아웃풋 스키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웃풋 스키마 역시도 여러분들이 손쉽게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거든요. 자, 이 아웃풋 스키마를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은요, 아웃풋 스키마를 입력을 해서 출력되는 결과물을 스키마 형식에 맞게 결과를 받을 수가 있어요. 가령 이 샘플로 제공되는 아웃풋 스키마에 보시면요, extract라는 네임으로 되어 있고 extract information from users response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 의미는 뭐냐면 이 extract 하는데 extract 네임의 아웃풋 스키마를 정의를 해줄 건데, 이 스키마의 역할은 유저의 답변으로부터 information, 정보를 추출을 한다라는 거죠. 이 추출된 정보를 가지고 correctness를 판단을 내릴 거예요. 이 유저의 답변이 진짜 맞는 말인지 아닌 말인지를 평가를 하고 싶다는 거죠. 그걸 아웃풋 스키마로 평가를 해서 정형화된 데이터로 따로 저장을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예시를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세이브를 해보고요. 그리고 퀘스천 부분에다가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입니다. 자, 이렇게 넣어봤어요. 그러면 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입니다가 퀘스천에 들어가게 되고, 지금 현재 아웃풋 스키마는 불이 들어와 있는 걸 보니까 유저의 답변을 가지고 이제 진짜 맞는지 아닌지를 평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결과를 얻어냈더니 이 결과에 보면은 correctness의 true라고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즉 이게 동작하는 구조는 이 내용이 LLM의 입력으로 들어가서 LLM이 extract information을 extract 했는데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 정답이니까 이 correctness의 true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true를 false가 나오게끔 한번 바꿔볼까요? 이 수도는 서울이 아니라 부산입니다.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그런 다음에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테스트를 해보면 correctness의 지금은 false라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다음으로는 아웃풋 스키마를 제거를 해주고요. 툴 쪽을 한번 써볼게요. 자, 이 툴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펑션 콜링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요, 여러분들이 툴 네임을 정하셔서 자유도 높게 구성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걸 구성하기 전에 예제부터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창을 닫고요, 제가 모의로 만들어 놓은 이메일 예시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메일 넣어줄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from, to 들어가 있고 서브젝트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의 본문과 날짜도 들어가 있고 회사 정보들도 잘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툴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툴의 이름은요, extract sender name 이라는 이름으로 넣어 보도록 하겠고요. extract email senders name, 이렇게 디스크립션에다가 어떤 내용을 추출해 줄지 그 디스크립션을 여기 안에다가 넣어봤습니다. 아규먼트 같은 경우에는 sender로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세이브를 한번 해볼게요. 다음으로는 이 창을 한번 닫아보겠습니다. 지금 툴이 하나 선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얘를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sender에 김철수가 잘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sender에 보면 김철수가 잘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요? 툴에다가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extract senders email, extract senders email address 넣어주고 여기에는 이메일 address 이렇게 변수를 지정을 해주고요. 세이브 버튼 한번 눌러줄게요. 또 하나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meeting date라고 넣어주고 여기에다가 extract information about meeting date, date라는 변수에다가 넣어주도록 해서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3개의 툴이 만들어져 있고요. 자, 이 창을 닫고 이번에 다시 한번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추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추출했더니 결과물을 한번 보죠. 보낸 사람의 이름이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김철수 씨가 지금 보낸 이메일인데 보낸 사람의 이메일 주소가 아주 잘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데이트 변수에도 데이트가 잘 추출이 되어 있는데요. 1월 15일로 나와 있네요. 진짜 맞는지 볼까요? 여기 보면은 1월 15일 이렇게 잘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펑션 콜링 하는 내용들을 이 툴에다가 정의를 해주시고요. 정의된 내용이 잘 동작을 하는지를 바로바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어요. 방금 만든 이 프롬프트가 만약에 마음에 든다 하시면은 여기에 있는 이 세이브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세이브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눌러서 extract email information 넣어주고요. 뭐 리소스 태그 넣어주셔도 되는데 일단 생략해 볼게요. 세이브 버튼 눌러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이 프롬프트가요, 이제 저장이 된 건데요. 시스템 프롬프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메일 내용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툴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바로 갖다 쓰려면 여기에 있는 이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혹은 파이썬 SDK가 아니라 파이썬 인라인을 선택하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 있죠. 이 내용들이
다 자동 완성을 해줘요. 우리가 입력하려고 했던 이 펑션 콜링의 내용들도 여기에 잘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너무 간단하죠. 여기에 있는 복사 버튼을 눌러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인라인이 너무 지저분하다 싶으면은 이 파이썬 SDK 요거를 복사를 하셔서 바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시 플레이그라운드 쪽으로 가볼게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새로운 프롬프트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레그 프롬프트로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 Reset Playground라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이걸 누르면은 완전히 초기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걸 초기화를 누르기 전에 다시 한번 초기화 하시겠습니까? 물어보는 창이 안 뜨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신중하게 클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왼쪽에 보시면은 트레이싱 프로젝트에 여러분들이 랭스미스 추적을 하시게 되면은 이 여러 가지 내용들로 추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중에 예제로 챕터 12의 레그 쪽을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우리가 예제로 사용한 다양한 예시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샘플로 하나만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트레이싱된 샘플을 하나 클릭해 보면은요. 자, 이렇게 삼성전자가 만든 생성형 AI의 이름은 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삼성전자가 만든 생성형 AI 이름은 가우스입니다. 이렇게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방금 보여드렸던 플레이그라운드로 옮겨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걸 테스트하는 목적은 우리가 레그 프롬프트를 쓸 때 아주 간단한 레그 프롬프트를 썼었는데 정교한 프롬프트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동시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썼던 내용들을 플레이그라운드 쪽으로 이동을 시킨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다양한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 플레이그라운드라는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옮길 수가 없는데요. 왼쪽에 보시면은 이 LLM이 쓰였던 챗 오픈 AI 쪽에 보시면 이제 우측 상단에 플레이그라운드 버튼이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플레이그라운드 버튼을 눌러서 이동을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썼던 프롬프트의 내용이 그대로 붙여넣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제가 썼던 프롬프트들이 그대로 나오게 되는데 이 내용 중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냥 기본적인 인스트럭션이었고 컨텍스트 다음에 오는 내용들이 아마도 리트리버로 검색된 내용이라고 보여져요.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서부터 쭉 드래그를 해서요. 자, 얘를 잘라내기를 합니다. 잘라내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컨텍스트라고 바꿔줄게요. 그리고 오른쪽에다가 컨텍스트 부분에 잘라낸 내용을 붙여넣기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퀘션 부분에 있는 내용도 잘라내기를 해줄게요. 그리고 퀘션이라고 넣어주고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측 상단의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동일한 답변이 나오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동일하게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꾼 다음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직접 프롬프트 내용만 바꿔주시고 스타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결과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저는 만약에 출처를 포함해 달라는 지시사항을 넣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 please include the source of the answer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에다가 format이라고 넣어준 다음에요. answer to the question 넣어주고 source라고 넣어줘서 여기에 source page number 이런 식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이 상태로 실행을 해서 결과가 바뀌었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은 이 답변에 대한 출처를 안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소스를 포함해 달라고 지시사항을 넣어줬으니까 이걸 잘 포함해 주는지 한번 보죠. 스타트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스에다가 페이지 12까지 포함이 되어서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에 프롬프트 내용을 바꿔가지고 넣었는데 이게 잘 반영이 되는 것까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프롬프트가 마음에 든다 싶으면 복사를 하셔서 바로 개발하시는 프롬프트로 이동을 해서 적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내용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 보고 싶으면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오픈 캔버스라는 버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매직 버튼이에요. 자, 이거를 한번 눌러보죠. 자, 눌러보면은 우리가 입력했던 프롬프트가 오른쪽에 뜨고요. 왼쪽에다가는 이 LLM 에이전트가 이 프롬프트를 임프루브를 시켜줄 건데 대화형 인터페이스 형식으로 제공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LLM 에이전트한테 이런 내용을 수정해 주세요 라고 줄글로 요청을 하게 되면은 그 내용이 오른쪽에 있는 프롬프트에 반영이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써볼 수가 있는데 이거보다 더 쉬운 방법으로는요. 상단에 있는 메뉴로도 제공을 해줘요. 뭐 가령 리딩 레벨에서 좀 더 나는 길고 복잡하게 만들어주고 싶다. 그러면 이걸 우측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놓게 되면은 우리가 작성해놨던 프롬프트를 좀 더 긴 버전으로 수정해 준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은 어떤 부분이 수정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에는 우측 상단에 있는 diff 버튼을 눌러서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확인해 보고 내가 만약에 이 버전이 더 마음에 든다 하면은 오른쪽 아래에 있는 use this version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용을 했더니 LLM 에이전트가 바꾼 버전으로 잘 적용이 됐고요. 바로 한번 테스트를 돌려봐야겠죠. 우측 상단에 보시면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변경사항이 적용된 것까지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건 너무 심플한 답변이라서 우리가 변경한 내용이 사실 크게 답변에는 달라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복잡한 답변을 요청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바꿀 때마다 이게 답변에 바로 즉각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픈 캔버스를 눌러서 여기에 원하시는 내용들을 바꿔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테스트해보고 이 과정을 반복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요, 이 인스트럭션스를 제공을 해서 이 프롬프트에 어떻게 바꿔주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요, 이 답변이 간단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답변을 좀 더 길고 디테일하게 써달라는 방식으로 요청을 한번 해볼게요. 이 오픈 캔버스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서 다시 열어준 다음에 한글로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답변을 길고 디테일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프롬프트를 수정해 주세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요. Send Instruction 버튼을 눌러서 요청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이 포맷에 Answer to the question in detail, providing explanations, examples, relevant context as necessary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diff를 눌러서 보니까 이 부분이 디테일하게 바뀌어져 있네요. 이 버전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Use this version을 클릭을 해주고요. 다시 한번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답변이 바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봤더니요, 답변이요, 길고 디테일하게 좀 바뀌었네요. 그런데 아쉽게도 출처의 형식이 약간은 깨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답변 그 자체는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출처가 깨진 게 좀 아쉽긴 한데, 여기에서 출처가 깨지지 않도록 포맷을 강하게 주는 방식으로 수정 요청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상태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시도해 볼 거는 뭐냐면, 이 GPT-4o 오픈AI 모델은 이런 식으로 답변을 줬는데, 자, 이번에는 상단에 있는 이 컴페어 버튼을 눌러서 다른 모델이랑 답변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비교해 보고 싶은 거죠. 자, 이거를 눌러서 창이 양갈래로 분할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왼쪽에는 오픈AI GPT-4o 모델을 그대로 둘게요. 대신 오른쪽에는 톱니바퀴를 눌러서 O3 미니 모델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요. 요거를 X 표시를 눌러서 창을 꺼볼게요. 그러면 왼쪽에는 GPT-4o가 생성을 해줄 거고요. 오른쪽에는 O3 미니 모델이 생성을 해줄 건데, 이제 출력되는 결과는 당연히 달라질 것 같아요. 우측 상단에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자, 생성 버튼을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돌다가 이제 끝났죠. 그런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찾는 거는 이제 아웃풋에 어떻게 달라지는지 찾으실 텐데, 컴페어 모델에서는 출력되는 결과물이 바로 확인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여기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고, 왼쪽에 트레이싱 프로젝트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가보면 플레이그라운드가 잡혀 있는데요. 하나는 4o 모델이 생성한 결과물이 담겨져 있을 겁니다. 자, 얘는 GPT-4o가 생성한 결과물이죠. 이렇게 보면 보기가 힘드니까 로우 아웃풋에서 디폴트로 한번 바꿔볼게요. 바꿔보면 요게 GPT-4o 모델이 생성한 답변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아래쪽 거를 클릭해 보시면 얘는 우리가 비교해서 생성을 했었던 O3 미니 모델이 생성해낸 답변이에요. 답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웠습니다 하고 디테일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O3 미니 모델에서는 아쉽게도 AI 브리프라고는 나와 있는데 그 정확한 파일명이 아니에요. 그리고 중복돼서 들어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프롬프트의 조정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플레이그라운드에서 테스트한 내용들 역시 랭스미스로 추적이 되고요. 레이턴시 비교가 되고, 토큰이 얼마만큼 사용이 됐는지, 코스트는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그런 것들도 여기에서 비교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만든 프롬프트가 일관성 있게 나오는지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거죠. 그러려면은 여러 번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결과를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실 필요가 없이 이 우측에 보시면 조그만한 드랍다운 메뉴가 있을 거예요. 요거를 클릭을 해서 레페티션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스트리밍 출력을 할 때는 레페티션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Enable 스트리밍을 꺼주신 다음에 레페티션을 이렇게 3번 정도로 올려보면은, 얘를 스타트를 하게 되면은 얘가 3번 연속해서 답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일관성 있는지를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답변이 하나가 나왔고, 오른쪽으로 넘겨보면은 두 번째 답변이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답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왔다 갔다 해서 볼 수가 있는데, 요거 세 개는 거의 똑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실험하는 것도 이렇게 드랍다운 메뉴로서 가능하다라는 부분까지 보셨습니다. 오늘은 랭스미스의 꿀 기능 중에 하나인 이 플레이그라운드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 플레이그라운드를 잘 쓰시면 정말 좋거든요.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잘 만들어서 이렇게 저장을 해놓는 것도 가능하고, 만드신 프롬프트를 퍼블릭으로 공개해서 다른 사람이랑 공유하는 것도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랭스미스로 가셔서 플레이그라운드 테스트 해보시면서 프롬프트 실험을 보다 쉽게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